기아차 전 노조 간부가 채용을 미끼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아자동차 노조와 회사는 일단 개인 비리라며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담양 펜션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펜션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구의원 부부를 내일 소환하기로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담배값이나 주민세 인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광주시도 내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기로 해 서민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기아자동차 채용 사기 소식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기아자동차는 인기 있는 직장입니다. 들어갈 수만 있다면 돈을 주고라도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기아차의 전 노조 간부가 채용을 미끼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뒤 잠적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수십 명입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입니다. 기아차 노조 간부 출신인 34살 홍 모 씨가 돌연 잠적한 건 지난 11일. 경찰은 홍 씨의 잠적이 채용 사기와 관련돼 있다고 보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홍 씨가 기아차 직원들에게 접근해 친인척들을 채용시켜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홍 씨는 이 과정에서 기아차 본사 상무와 형 동생하는 사이고 노조 간부 경험이 있어 노조 지부장과도 잘 아는 사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2년 동안 홍 씨에게 돈을 준 것으로 확인된 사람만 20여 명. 이들은 홍 씨에게 한 사람당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5천만 원을 건네 금액만 10억 원이 넘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10년부터 1년 동안 기아차 노조에서 조직부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지금과 회사 내에서 아무 역할도 안 했고 그냥 순수한 조합원으로 계셨으면 누가 그분 말을 듣겠습니까? 다른 분들이. 경찰은 피해자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공범 가능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채용으로 이어진 부분이 있는지 본사나 노조 집행부가 이번 사건과 연루돼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취업 사기 소식이 알려지자 기아차 노사는 개인의 비리라면서 파장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2005년 채용 비리의 악몽 때문이겠죠. 전직 노조 간부가 주도했고 직원들이 피해자라는 점에서 이번에도 마냥 안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어서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산직 초임 연봉 4천만 원 이상, 전 직원 평균 연봉 9천만 원. 고임금의 일자리가 많지 않은 광주에서 기아자동차 생산직이 꿈의 직장으로도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취업 공고라도 나붙으면 생산직 취업 제한은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기아자동차 노사는 돈을 받고 취업을 시켜주는 조직적인 비리는 있을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전직 간부가 연루된 노조 측은 기민하게 대처하고 나섰습니다. 노조는 긴급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채용을 빙자한 개인 사기 사건이라며 조직적인 비리로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전혀 없어요. 조사가 추가로 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기아자동차 측도 대규모 채용 비리가 터졌던 지난 2005년 이후 본사에서 생산직 채용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개인 차원의 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수사에 협조할 일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회사 차원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잊을만 하면 다시 반복되는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 고급 일자리가 많지 않은 광주의 어두운 단면일지도 모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유태면 전 광주 동구청장의 인척 67살 한모 씨에 대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전직 공무원 51살 문모 씨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아들을 동구청 무기계약직에 취업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인으로부터 3,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담양 펜션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죄하겠다며 유가족을 찾아갔던 업주 부부는 항의만 받고 돌아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10명의 사상자가 난 담양 펜션 화재와 관련해 소유주인 최모 의원 부부에 대해 경찰이 소환을 통보했지만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출두를 통보한 시가
최 씨는 환자복에 깁스를 한 채 유족들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최 씨가 형식적으로 사과했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하소연이라도 하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전달만 한다는 의지하에 그냥 갑니다. 통해가 끊어버린 거예요. 경찰은 변호사를 통해 출두 의사를 밝힌 최 씨 부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국유지 무단점용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국가 땅을 허가 없이 바베큐동과 마당으로 사용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건축물이요. 그 철거 대상밖에 안 됩니다. 형사 입건 못 해요. 근데 국유지를 사용 허가 없이 사용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1차 감식에서 발견된 소화기 2개에 대해 1개는 작동이 안 된 반면 나머지 1개는 사고 당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단 분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베큐장의 중축 시기와 재질 등을 확인하기 위해 2차 감식을 진행하고 결과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정부가 담배값을 올린다, 주민세도 인상한다고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걱정이 조금 늘게 생겼습니다. 광주시도 공공요금 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광주시의 하수 처리 비용은 338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질 기준 강화로 약품 비용 등이 늘면서 하수 처리 비용이 증가한 게 적자의 주된 요인이라고 광주시는 밝혔습니다. 적자 보정과 물가 인상에 따른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광주시가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수도 요금을 내년 5월부터 3년 동안 매년 10% 안팎 끌어올려 총 28%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하수도 사용료 적정화 조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대로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5월부터 하수도 요금은 가정용은 톤당 현재 4,800원에서 2017년에는 6,000원으로, 산업용은 18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육탕용은 1,000톤 이하인 경우에는 톤당 42만 원, 1,000톤 초과 시에는 70만 5천 원으로 하수도 요금이 오릅니다. 광주시는 상수도도 현재 공급 원가 이하의 저렴한 요금을 받고 있다며 요금 현실화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지난해 10% 인상에 이어 내년에도 상수도 요금이 오를 수 있습니다. 요금이라는 게 하나만 내는 것도 아니고 수도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모든 걸 다 합산해서 내기 때문에 그 조금씩만 올라도 그 체감이라는 건 엄청난 효과로 다가오는 거죠. 정부가 담배값이나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공공요금 인상안을 꺼내들면서 명분이야 어쨌든 서민 부담 가중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늘 진도군청에서 해경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최종 보고 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세월호 참사 수습 결과를 점검하는 한편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해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은 앞서 팽목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과 인양 논의에 가족들의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시는 수영대회 선수촌 건립 2차 자문위원 회의를 갖고 4,500세대 이상 지역을 1순위 협상 지역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다만 우선 협상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세부 평가 항목에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 곳은 제외하는 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광주시는 또 평가 항목에서 기한 내 건립 70점, 교통 편리성 20점, 규모의 적절성을 10점으로 매겨 선수촌 부지를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의 이전과 함께 나주 혁신도시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나홀로 내려와 생활하는 임직원들이 더 많은 현실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마당이 있는 시골 남양집에 따사로운 겨울 햇살이 내리쬐입니다. 개량 기와를 얹은 신축 주택이라는 점 외에 특별할 것 없는 방 3개짜리 단독주택. 한국농어촌공사 이상무 사장은 부인과 함께 2달째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까지 마쳐 부부 모두 어엿한 화순군 능주 면민이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주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적지도 않고 이게 적당하게 서로 지나가면 그냥 인사도 하고.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만 800명 남짓에
국내 최대의 농업 관련 공공기관. 수도권 도심에 있었던 과거가 오히려 비정상이었다며 본사 이전과 함께 농촌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자신의 선택이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말합니다. 사장부터 먼저 와서 살아야 임직원 또 와서 살아라고 얘기를 하지. 사장은 뭐 딴 데 있으면서 너들만 와서 살아라 그러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농촌에 살기 희망하는 이들을 위해 공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농어촌 표준주택 설계 도면. 공사의 CEO가 거주하는 사택이 표준 도면대로 지어지면서 시책 사업의 인지도 상승이라는 부수 효과도 얻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기검사를 마친 한빛원전 2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한빛원자력본부는 이에 따라 2호기 재가동에 들어갔고 오는 21일에 100% 출력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83개 항목에 대해 검사가 진행됐고 원자로 성능이나 운영에 관한 기술 수준이 정상을 유지했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일본 요코하마시를 방문한 윤장현 광주시장은 하야시 후미코 요코하마 시장과 린왕민 취한저우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대 문화도시로서 5호 협력도시 협정을 맺었습니다. 동아시아 3개 문화도시들은 내년부터 문화도시 시장회의를 정례화하고 문화예술 등 다방면에서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대학 교수들이 호남대 공자학원에서 미술교류전을 열었습니다. 바람, 물, 빛을 주제로 한 이번 국제교류전에서는 중국 하북미술대학 교수들이 작품 40여 점과 호남대 교수들의 작품 10점이 선보입니다. 특히 중국의 국가 1급 미술가이자 몽롱학파의 창시자인 견충 교수의 작품도 전시돼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